지금까지 후원해줬던 그 기생 김지미 씨를 딱 버리고 가게 되는 얘 내 힘과 딸까지 나타나면 얼마나. 나쁜 놈. 오, 너무 나쁘시네요. 1961년에 이별의 부산정거장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6.25 전쟁을 맞이하여 법학도인 남자 주인공이 딱 부산으로 갔습니다. 기생의 도움을 받아서 기생의 후원으로 먹고 살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서울이 수복되고 나서 이 부산에 간 남학생의 옛 애인과 딸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딸까지. 것 같아요. 그래도 노래의 주인공은 열차에 탄 걸 보니 돌아갈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꼭 가야 할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아가씨가 눈물 흘리는데도 뿌리치고 가잖아요. 안녕. 얼마나 가야겠으면. 그런 식으로 부산에 이별을 구하고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되거든요. 네. 그때 이후에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왔던 사람들이 대거 서울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정부가 서울로 환도를 했고,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 회사원들이 다 이제 따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장사하던 분들이 다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역이 연일 서울 가는 승객들과 배웅 나온 사람들 사이에 이별하는 광경, 그렇게 부산역에서 딸마다 펼쳐졌다고 하고, 아마 이 노래의 주인공도 그래서 그런 이별을 하면서 서울 가는 12열차를 탔던 것 같습니다. 근데 12열차가 번호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숫자 10인데 열차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부산에서 저녁 시간대에 출발해서 다음날 새벽 시간대에 서울에 도착하는 그 야간 보통열차 번호가 12번이었거든요. 야간 그래서 이 열차. 노래 가사에 12열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주인공은 부산에서 저녁 때 열차를 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당시에 열차마다 이제 번호가 있는데 네.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열차의 번호는 홀수로 찍히고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열차의 번호는 짝수였다고 합니다. 2절 가사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면은 서울 가는 12열차에 기대 앉은 젊은 나그네 시름 없이 내다보는 창밖에 등불이 존다. 쓰라린 피난살이 지나고 보니 그래도 끊지 못할 순정 때문에 기적도 목이 메어 소리 높이 우는구나 이별의 부산정거장. 2절 가사를 보면 부산에서의 생활에는 쓰라린 피난살이도 있지만 끊지 못할 순정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경상도 사투리를 하는 부산 아가씨와의 사랑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은 왜 서울로 가는 청년은 부산 아가씨와 함께 안 가고 헤어져야만 했을까요? 나쁜 놈이었던 게 아니야. 부산에서 그렇게 순정을 바쳐서 사랑을 해놓고 자기 혼자 서울에서 나는 새 삶을 찾겠다 뭐 그거 아니야. 인간님 사정이 있었겠죠. 사정이.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면 또 부산 아가씨가 자기 판단으로 안 따라갔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남자가 아무것도 뭐 손에 쥔 게 없는데 부잣집도 봤을 거고.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 부산이 고향이잖아요. 내가 고향 떠나서 서울 잿더미 됐는데 이 남자 따라가서 어떻게 사나? 고생만 남았죠. 네, 그래서 아마 또 여성 집안 부모님도 절대로 안 돼! 막 이랬을 수도 있고. 미래 씨 생각은 어떤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아마 통일호가 네. 9시간 반 걸리기 때문에 헤어진 것 같아요. 너무 장거리 연인이기 때문에. 너무 중간에 네. 고장 날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네. 되게 합리적인 네, 추론입니다. 5시간만 돼도 어떻게 만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멀기 때문에 서로의 고향을 떠날 수가 없어서 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구구절절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또 거기서 만나서 정들었던 사람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헤어져서 또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연들, 그 모든 것들이 이 노래 한 곡에 다 그렇죠. 녹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피난민들이 워낙 네. 많았으니까 사람마다 케이스가 네.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3절 가사를 보면 네. 이 경상도 아가씨의 또 입장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유리창에 그려보는 그 마음 안타까워라. 고향에 가시거든 잊지를 말고 한두 자 봄 소식을 전해주소서. 몸부림치는 몸을 뿌리치고 떠나가는 이별의 부산정거장. 이 아가씨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이렇게 여성 입장에서. 아니 몸부림치며 슬퍼하셨잖아요. 웬만한 몸부림까지 안 가죠. 네, 근데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건 알지만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경상도 아가씨는 피란민이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차마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두 사람은 이별이 필연적이라는 걸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전부터 때가 오면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둘이서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그 커플들이 다 이별을 받아들인 건 아니고 지금 돌아가야만 하는 현실인데 그 현실을 거부하면서 이럴 거면 우리 둘이 함께 영도 다리에서 막 뛰어내리자 막 이런 커플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막 뭐 사체로 발견되고 막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생기니까 당시에 부산 그 경찰관들이 용두산, 공원, 뭐 태종대, 해운대 이렇게 좀 한적한 곳 사람이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곳을 열심히 또 순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정말 국민적으로 히트한 노래는 다 영화로 만들어지는 게 옛날 문화였으니까 이 노래도 1961년에 이별의 부산정거장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당시에 최고 스타였던 뭐 최무룡, 김지미, 조미령, 문정숙 이런 스타들이 쫘르륵 출연해서 그때 한 10만 명 정도 관객을 동원했는데 네. 그 당시에 10만 관객이면 굉장히 히트했던 겁니다. 이 당시에 감독님은 이 노래 줄거리를 어떻게 해석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받아서 이제 영화의 줄거리를 짠 건데 영화 줄거리가 전형적인 심파 느낌으로 갔던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전형적인 심파를 과거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보면 딱딱 틀이 짜여져 있는데 6.25 전쟁을 맞이하여 법학도인 남자 주인공이 딱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으로 가가지고 부산에서 사는 기생 김지미 씨 기생의 도움을 받아서 기생의 후원으로 먹고 살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서울이 수복되고 나서 이 부산에 간 남학생의 옛 애인과 딸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학생은 자기를 지금까지 후원해줬던 그 기생 김지미 씨를 딱 버리고 가게 되는. 그래서 그 이별을 하게 되면서 나쁜 놈. 그래서 이별을 하게 나쁜 놈이 되면서 많네요. 이별을 하게 되면서 이별의 부산정거장 노래가 극 중에서 배경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오, 너무 나쁘시네요. 아니, 얘 애인과 딸까지 나타나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너무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줄거리를 가진 영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나 봐요. 네, 거의 뭐 전형적인 전형적인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나쁜 남자들이 굉장히 나쁜 많이 남자 나왔던 스토리. 거예요. 안개, 홍도야, 울지마라, 동백아가씨 다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다 비슷한 얘기. 남자, 여자 좋아했는데 결국 남자가 여성을 버리는 얘기. 여성의 비애. 그래서 그 여성의 처지를 보면서 관객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이게 바로 심파라는 건데 이런 구조가 계속해서 옛날에는 반복이 됐었죠. 그럼에도 이별의 부산정거장에 가치 있는 건 당시 피란민들의 애환과 함께 부산 사람들과 나눈 정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시기에 나온 노래들 중에 부산의 피란민들을 이야기한 다른 노래도 있나요? 당시 피란 수도 부산에 몰려든 피란민들의 생활과 이별은 가요의 어떤 중요한 소재 중 하나였는데요. 같이 들어보죠. 이 노래가 국제시장, 영화 국제시장에 나와서 뭔가 그 영화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흥남부도 철수 그거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서 아마 당시에도 많은 분들의 창법이 정말 특이하세요. 창법도 엄청 특이하죠. 현인 선생님. 네. 이게 뭐라 이렇게 돼. 피는 모런 홀리면서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 40계단 층층대에 앉아오는 나들.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이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그 어떤 사연들을 그대로 이렇게 가사에 담아뒀잖아요. 지금 이것도 우리가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도 정말 리듬은 굉장히 신나는 노래인 것 같은데 가사는 슬픈 내용이에요. 판잣집이 되게 유명하긴 했네요. 노래마다 판잣집이 되게 많이 등장하죠. 경상도 아가씨가. 경상도 아가씨, 뭐 판잣집. 아가씨가 해처럼 우는구나. 그래도 해가 없이 슬피
기다리는 성장하는 얼음마다 백야성 선생님이 저런 노래뿐만 아니라 마도로스 관련된 노래들도 굉장히 많이 불렀고요. 그 창법이 너무 저렇게 간드러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당시에 외식 창법이라고 해서 노래를 또 못하는 적도 있었고 좀 어려움도 많았었어요. 굉장히 간드러지는. 근데 경상도 아가씨와 판잣집이 저는 아까 노래에서 계속 등장하잖아요. 네. 경상도 아가씨가 어떤 이미지일까요? 보통 이제 경상도 아가씨 하면 느껴지는 이미지가 어떠세요? 아, 지금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네. 경상도 아가씨들은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귀여운 아가씨들 같아요. 뭐, 네. 오빠야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귀여운 아가씨들. 그 당시에 피라민들이 그 피난을 갔던 곳이 하필 경상도니까 결국 경상도 아가씨가 그러한 신파 구조의 대표적인 눈물 흘리는 여성으로 아마 등장한 게 아닌가. 거기다- 이 노래들에서 보면은 이런 경상도 아가씨들이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슬퍼 보이고 눈물 흘리고 뭐 좀 정이 많고 네, 그런 여성분들로 공감하고. 보여요. 네. 또 부산은 제2의 수도였던 거잖아요. 전쟁 중에. 네.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네.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래에도 등장을 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부산 노래가 많이 나오고 막 그 중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랑했던 부산 노래 중 대표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 아니겠는가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가 그 작곡가 박시춘 씨, 작사가 유호 씨, 그야말로 당대를 대표하는 대중문학의 거인들이 만든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아주 절묘하게 막 노래 시작할 때부터 증기기관차 소리 막 이렇게 집어넣고 거기에 가사는 슬픈데 멜로디는 되게 막 즐거운 이런 멜로디를 붙여서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복합적인 감정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명곡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깊게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노래를 부를 때, 슬픈 노래를 부를 때, 아, 내가 너무 이렇게 오버를 하면 많은 분들이 쟤는 내가 안 슬픈데 왜 가수가 저렇게 슬퍼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저도 감정이 넘치지 않도록 좀 절제하면서 균형을 맞추는데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박시춘 유호 선생님은 어떻게 이 슬픈 가사의 노래를 그렇게 밝게 만들었을까요? 이분들이 1952년에 이 두 분이 이제 공연을 끝내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자갈치 시장에서 술을 마시니까 당연히 시장통에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겠죠. 그 중에 태반은 피란민이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박시춘 선생이 저 피란민들의 사연을 담은 노래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작사가 유호 선생한테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숙소에서 여러 가지 정서를 담아서 노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들뜬 마음, 뭐 희망찬 마음, 그걸 일단 담고 거기에 정든 사람을 두고 떠나가는 그 아픔, 보내는 사람의 서러움, 그걸 다 담아서 복합적인 정서가 담긴 이별의 부산정거장, 이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 가사를 쓴 유호 선생님은요, 또 시인이자 극작가, 방송작가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유호 선생의 가사를 듣다 보면 눈앞에 생생한 장면이 그려져요. 그래서 박시춘과 함께 남긴 작품으로 이별의 부산정거장 말고도 전우야 잘 자라,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이끌어 우리는 전쟁한다. 그다음에 전선야구. 바람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신라의 달밤 이런 노래들이 있죠. 신라의 밤이여 불국사의 종소리 들려온다. 지나가는 나그네야. 저는 신라의 달밤 가사를 보면서 정말 영화 같고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국사의 종소리 들려온다 네. 이런 노래로 가사를 네. 쓴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신라의 달밤은 우리 미래 씨 알 것 같아요. 네, 신라의 달밤은 네. 왠지 어울릴 것 같아요. 네. 한번 지금 한번 해볼까요? 네.
신라의 밤이요 불국사의 종소리 들려온다. 네, 맞아요. 현희 씨 버전하고는 또 다른 스타일로. 맞아요. 지금 미래 씨 버전. 근데 그 박식춘, 남인수 콤비도 유명하거든요. 유명하죠. 그 콤비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제 뭐 호흡을 맞춰온 거예요. 그래서 뭐 애수의 소야고 저 옛날에 전축으로 들었던 노래인데 애수의 소야고 비 내리는 고모령 가거라 38선 이런 노래들이 모두 대박이 났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이별의 부산정거장의 흥행 비결을 꼽을 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우리나라 초대 가왕 당시에 무려 가요 황제라고 불렸습니다. 바로 가수 남인수이죠. 남인수 씨 목소리가 미성의 정갈한 느낌으로 그런데 힘도 있고. 네, 힘도 있고 성악 베이스로 맞아요. 그렇게 노래를 해서 음악평론가 손성원 씨 같은 경우에는 남인수 씨에 대해서 일제 강점기 최고의 인기 가수로는 단연 남인수가 꼽힌다. 사람들은 그를 조선 가요사상 불멸의 길이나라고 일컫는다. 라고 쓰기도 했었습니다. 남인수는 성악 창법을 구사하면서도 맛깔스럽고 힘 있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로 군림하다가 사실은 잠시 좀 멈칫했죠. 그런데 이 이별의 부산 정거장으로 다시 정상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서도 그 특유의 창법은 여전해가지고요.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우네. 이 아가씨 방금 다시 못하거든요. 그렇게 살짝 올려서 부르는데 모창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여기를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이렇게 그냥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남인수가 불렀는지 아닌지 여기서 또 판별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 씨가 그 남인수 선생님의 노래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세요? 저도 방금 말씀하셨던 아가씨가 여기에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조금 잘못 부르신 건가? 라는 생각도 했었고 좀 특이하게 곡을 쓰신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듣다 보니까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습할 때 이 부분도 좀 걱정했던 게 남들이 들었을 때 저 가수 삑살이 난 건가? 라고 생각을 할까봐 또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원곡 그대로를 살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대로 연습을 했어요. 오늘 방송 보시면 나 미래 씨가 그래서 이렇게 불렀구나. 지금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또 좋아하는 노래가 있나요? 또 남인수 노래 중에? 저는 추억의 소야고 네. 그 노래 좋아해요. 다시 한번 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 이거 맞나요, 선생님? 맞는 저 이 노래도 처음 불러봐요. 야, 뭔가 깊은 정서가 느껴졌습니다. 네, 왠지 이 노래는 조금 더 슬프게 부른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침 KTV에 남인수 선생님의 자료 화면이 남아있거든요. 같이 보시죠. 어디서 들리는지 풀벌의 소리 외로운 나군의 발걸음을 멎게 한다. 일제의 탄압 아래서 이게 우리 민족의 네, 1960년에 찍은 영혼은 영상일 거예요. 남인수 씨의 남인수 씨가 40대의 모습이죠. 이때는 조금 병색이 있으셨을 텐데 폐렴으로 아프셨을 때여서 얼굴에서도 조금 그런 게 느껴지네요. 폐허에 쓰린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저 영상 촬영하고 2년 뒤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인기 가수 남인수 씨가 6월 2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난영 선생님 얼굴이네요. 여러 가수들이 가수들은 저 장례식을 찾았고 부르던 노래 낙화의 수를 부르며 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삼가 고인 이렇게 영상으로 남인수 선생의 얼굴을 우리가 봤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노래를 하는 또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보였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만 느꼈었는데 병마와 싸우고 네. 계셨던 모습인데 저렇게 열심히 노래를 하시는 모습이 슬프게 보였고요. 또 너무 감동적이었고 2년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아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남인수를 좋아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아쉬워하고 슬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네. 네. 남인수 씨 팬분들은 굉장히 그 남인수 씨에 대한 자부심이 크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막 댓글 쓰신 걸 봐도 그 요즘 트로트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스타일이 네. 뭐 성악 베이스에 뭔가 안정적인 이렇게 네. 가창을 하는데 그걸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식의 꺾는 트로트보다는 저게 더 고급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자부심도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난영과 남인수의 사랑 이야기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걸 영화로 다뤘던 이광산 낙하유수 뭐 이런 영화로도 또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1960년대 네. 가면은 돌아가신 다음에요. 네, 원래 이난영 선생이 김혜송하고 결혼을 해서 그 12남매를 낳았다고 하는데 일단 내리 죽고 7남매가 남았고 그들이 이제 김 브라더즈, 김 보이즈라고도 하고요. 김 시스터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김혜송 선생이 1950년에 납북되고 나서 남인수 선생님과 이제 서로 같이 또 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중에는 굉장히 또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남인수 선생 돌아가시고 나서 이난영 선생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난영 선생님도 몇 년 후에 또 돌아가시죠. 오늘 이별의 부산정거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별의 부산정거장이 1954년을 대표하는 그런 곡이 되었잖아요. 네. 비결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노래가 좋으니까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그 뭐 6.25에 대한 기억 전혀 없는데 저랑 제 친구들이 그런데도 이 노래를 막 옷을 이렇게 신나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막 그 흥겨운 노래니까 그 자체로 뭐 인기가 있을 만한 거고 근데 그 안에 담긴 가사가 굉장히 당시에 그 피란민들의 서러움, 애환 그런 걸 표현하는 가사다 보니까 그야말로 우푼정서 흥겹기도 하고 동시에 조금 뭐 서럽기도 한 두 가지 복합적인 정서를 다 담아서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깊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대체로 보면 슬픈 정서를 신나는 음악에 잘 담은 노래들이 두 가지 상반된 정서를 잘 섞었을 때 그 노래에 폭발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미래 씨는? 저는 이 노래의 주체가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판잣집에서 살면서 하루하루가 고되었을 피란민들과 그들을 옆에서 지켜본 부산 시민들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을 묵묵히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노래의 주인공으로 세우고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감정을 섬세하게 들여다본 것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노래를 당대 최고의 작곡가, 작사가, 그리고 가수가 풀어냈기에 최고의 히트곡이 된 것 같습니다. 네. 1954년 정말 대표적인 히트곡이고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별의 부산정거장에 대해서 우리 미래 씨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뭐 어떠셨어요? 뭐 소감 한마디 이야기해 주시죠. 근데 오늘 정말 느낀 게 저는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부를 때 나름대로 가사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이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하면서 불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영상도 보고 하니까 훨씬 더 그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대가 사랑한 음악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저희는 다음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꽃을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정거장